네, 12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2가 마이너스 4이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BN을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라 하고 두 집합 A, B를 A가 수열 1항부터 5항까지 B가 1항부터 5항까지 이렇게 되는 집합이라 하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20의 값의 합은 이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우선 AN이 등차 수열이니까요.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했을 때는 공차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의 공차를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D라고 해보겠습니다. 공차를 D라고 하면 뭐 A1의 같은 경우에는 A2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A2는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A5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3D요. 그렇게 따지면 BN이라는 것도 직접 우리가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1항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B1항은 A1 더하기 A2항이 되니까 A1이 마이너스 4 빼기 D, A2가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 빼기 D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2를 생각해보면 A2 더하기 A3인데 A2가 마이너스 4고 A3가 마이너스 4 플러스 D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D 이렇게 실제로 이게 차이가 얼마죠? 2D만큼 차이가 나겠죠. 계속해서 해봐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AN의 공차를 D라고 하면 BN 같은 경우에는 BN은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이다. 이거를 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선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 X하고 Y하고 이렇게 있으면 X도 B에 있고 Y도 B에 속하게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B라는 집합은 B1부터 B5까지 원소인데 얘네들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항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X와 Y의 차이가 항상 공차의 배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2D 곱하기 N. 당연히 N은 자연수. 물론 최대로 해봤자 B5의 B1 이렇게 될 가능성이니까요. 그러면 2D, 4D, 6D, 8D, 8D만큼 차이 나겠죠. 그럼 이 N이 4까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들의 차는 못해도 2D의 배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거 A 교집합 B의 원소들은 모두 A의 원소니까 이 A1부터 A5 원소 중에 3개를 뽑아서 차이가 2D의 배수가 되도록 나열을 하려고 하면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A 교집합 B는 3개가 2D만큼 차이 나려면 A1, A3, A5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A1, A3, A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B 집합의 원소에서는 뭐랑 같을까라는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1, A3, A5 같은 녀석이 B1, B2, B3하고 같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얘가 2D만큼 차이 나니까 연속하는 B에 대해서는 연속하는 세 항이라고 생각하면 B1, B2, B3라고 생각하려고 하면 계속 여기가 2D씩 증가하니까, 그죠? 당연히 A1하고 B1하고 같아야 되는데 A1은 얼마죠?
마이너스 4 빼기 D고 B1은 얼마죠? 마이너스 8 빼기 D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죠. 얘는 좀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케이스는 안 되고요. 2번으로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A1, A3, A5, A교집합 B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A2, 미안합니다. A2가 아니라요. B의 항들로만 봐야 되죠. B2, B3, B4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때는 A1하고 B2하고 같아야 됩니다. A1은 얼마냐? A1은 마이너스 4 빼기 D이고요. B2는 얼마냐? 마이너스 8 플러스 D가 됩니다.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니까요. 2D가 4가 되고 따라서 D는 2가 됩니다. 따라서 2가 돼. 그러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수열 중에 하나인데 공차가 2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인 수열 A에는 나온 거죠. 이때 A20의 값을 먼저 물으니까 A20은 원래는 A1 더하기 19D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A2 더하기 18D라고 둘 수도 있겠죠. 덧셈으로 써버렸네요.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A2가 마이너스 4고요. 공차가 2니까 18 곱하기 2. 얘를 정리하면 32라는 첫 번째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A20 중에 첫 번째 값이요. 아직 후보가 좀 남았죠. A교집합 B라는 집합이 A1, A3, A5 근데 얘가 B3, B4, B5가 되는 경우일 수도 있죠. 맞아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A1과 B3가 같아야 되거든요. B3를 구하지 않았지만 공차가 1이니까 B3는 마이너스 8 플러스 D에서 2D를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3D가 될 거예요. 그러면 A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빼기 D, B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 플러스 3D. 얘를 정리하면 4D는 4가 되고 D가 1이 되겠죠. D가 1이 된다면 A20을 구해보는데 바로 쓰겠습니다. A1 더하기 19D 말고요. A2 더하기 18D로 바로 써서 마이너스 4 더하기 18 곱하기 1, 14 이렇게 되겠죠. 나올 수 있는 A20은 어떤 것들이 있다? 32하고 14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20의 값의 합은 답은요 32 더하기 14니까 46, 즉 5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12번 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13번 문항 바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BC의 길이가 3이고요 CD의 길이가 2, 코사인 BCD가 마이너스 3분의 1, 각 BAD가 2분의 8이 같다. 다시 말하면 이 BC의 길이가 3이고 CD의 길이가 2가 되고 이 BCD라는 각도가 이 각을 말하는 거죠. 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그죠? 그리고 각 DAB는 어떻게 되죠? 각 DAB는 이 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사각형 ABCD에서 두 삼각형 ABC와 ACD는 모두 예각삼각형이다.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E에 대하여 선분 A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두 선분 AB, AD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각각 P1, P2라고 P1, P2가 여기 있죠. 선분 C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두 선분 BC, CD와 만나는 점 중 C가 아닌 점을 Q1, Q2라 하자. 그리고 P1, P2의 길이 대 Q1, Q2의 길이 B가 3대 5루트 2라는 게 나왔고요.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때 AB 길이와 AD 길이의 합이 얼마냐? 라고 묻고 있네요. 일단은 우선 좀 보조선이 하나 그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선분 BD를 그으면 삼각형 BCD, 삼각형 ABD도 완성이 되죠. 이렇게 긋고보면 우리가 두 변의 길이와 삼각형 BCD 입장에서는 이 인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게 되니까 어떤 걸 쓸 수 있냐? 삼각형 BCD 이렇게 되겠죠. BCD 삼각형 BCD의 코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BD 전체의 제곱이 BC의 제곱 더하기 CD 길이의 제곱 빼기 2배의 BC의 길이 곱하기 CD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각 BCD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이제 BC 자체의 길이는 3이니까 3의 제곱 더하기 CD의 길이는 2니까 2의 제곱 빼기 2배의 BC3 CD2 코사인 BCD인데 코사인 BCD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9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그죠? 3분의 1, 3분의 1 날라가니까 17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또 우리가 어떤 걸 쓸 수 있을까? 뭐 아마 이 삼각형 ABD에서도 이 각을 알고 이 두 변의 길이 같은 걸 알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이에 대하여 AE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CE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요거 때 요거의 길이의 비가 1대2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이 P1A, P1, P2의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삼각형 AP1, P2 어디 있어요? AP1, P2 AP1, P2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면 자동스럽게 어떤 게 돼요? 삼각형 C, Q1, Q2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2R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사인 법칙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삼각형 AP1, P2 어떻게? 사인 법칙을 하면 사인 이 각인데요. 각 BAD 분의 이 빨간색 각 말하는 거죠. 마주보는 대변인 P1, P2의 길이가 2R이 되겠죠.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삼각형 BCD가 아니라 요 삼각형 말하는 거죠. 요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적용하고 싶어요. 삼각형 C, Q1, Q2의 외접원의 반지름 2R이죠. 얘의 반지름 2R이니까 여기서도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이 나오고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 원이 외접원이면 사인 법칙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각도 B, C, D 이렇게 봐도 되죠. B, C, D 각이랑 똑같으니까 이거분의 Q1, Q2 얘의 길이가 2 곱하기 2R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4R이겠죠. 얘 반지름이 2R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P1, P2 같은 경우는 요거 정리하면요 2R 사인 각 BAD가 되고 여기 부분을 정리해보면 Q1, Q2의 길이는 4R 사인 각 BCD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코사인 BCD의 길이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인 각 BCD는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의 각 BCD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 전체 제곱이고 얘는 9분의 8이라서 루트 9분의 8이라 3분의 2 루트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4R 곱하기 3분의 2 루트 2
다시 정리하면요. 3분의 8 루트 2r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쓸 수 있냐면요. 이 P1, P2 대 Q1, Q2의 길이의 비가 3대 5 루트 2라고 했으니까요. 2r 사인 각 BAD와 이거 대 비례식이죠. 이거 대 요거 때 Q1, Q2가 3분의 8 루트 2R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3대 5 루트입니다. 그래서 내항끼리 외항끼리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같아야 되니까 내항끼리 곱한 거는 8 루트 2R은 얘네 둘이 곱하면 10 루트 2 R 사인 각 BAD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사인 BAD의 값이 얼마냐면요. 10 루트 2R 분의 8 루트 2R이니까 약분이 다 되면 10분의 8, 즉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5분의 4가 되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인데 이 각도까지도 알아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변기력 이 각도니까 안 쓴 조건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다 라는 조건을 안 썼는데 그러면 우선 이 AB와 AD의 길이를 보시면 삼각형 ABD의 넓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 2라고 했지만 사실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 곱하기 AD의 길이 곱하기 사인 BAD가 되겠죠. 각 BAD. 그러면 정리하면 이 앞으로는 이 AB를 A라고 두고 AD를 B라고 둘게요. 좀 그래야지 보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 2는 2분의 1 AB 사인 BAD가 5분의 4죠. 5분의 4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 AB의 길이가 뭐가 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가 되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이 조건밖에 못 구했으니까 어떤 걸 또 쓰면 될까? 잘 보시면 얘가 A고 얘가 B죠. 이 사실을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인 BAD가 5분의 4고요. 여기서 보셨을 때 BAD가 각 BAD가 둔각이라고 했죠. 2분의 8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코사인 값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사인 각 BAD는 1 빼기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의 BAD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뭐죠? 여기 각 자체가 2분의 파이보다 크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자체는 파이보다 작겠죠. 맞나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 빼기 25분의 16 그럼 마이너스 루트 25분의 9고 마이너스 5분의 3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볼 거예요. 코사인 법칙. 그럼 우리가 지금 AB의 길이를 A라고 뒀고 AD의 길이를 B라고 뒀고요. 그리고 사실 앞에서 구했는데 이 BD의 길이 있죠? BD의 제곱이 17이니까 이거의 길이가 루트 17임을 알 수 있어요. BD의 길이가.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보면 BD 길이의 제곱은 17은 맞아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 코사인 각도 BAD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참고로 AB가 5죠. 바로 여기다 적응하면 10 곱하기 코사인 BAD가 얼마냐? 코사인 BAD도 우리가 여기 구했죠. 마이너스 5분의 3 코사인 BAD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17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더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1이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1이 돼요. 거의 다 맞죠?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a, b에 대해서만 찾아가는 게 a 곱하기 b가 오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11인데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a 플러스 b를 모르니까, 그쵸?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을 구해야 된다는 거 생각나시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될 테니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1 더하기 2배의 ab의 길이가 오니까 5 하면 21이고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죠? 네, 루트 21입니다. 왜냐고요? 변 길이기 때문에 a하고 b가 각각, a가 이 변 ab의 길이, b가 변 ad의 길이이므로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제곱이 21이 되는 a 플러스 b의 값은 루트 21, 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적절히 활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20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있네요. 그러면 이 문구를 보면 보통은 fx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fx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fx를 x-a 곱하기 x-b로 놓거나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서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함수를 봤더니 fx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이용해 정의된 함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gx는 사실 몇 차 함수? 3차 함수이고 최고차항의 개수, fx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gx는 fx를 적분한 부정적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1일 겁니다. 그리고 요 사실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사실은 뭐죠? 그쵸, 밑끝과 아래끝에 x자리에 같은 숫자를 대입을 해서 즉 G0은 뭐다?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고요. F9를 구하라고 했어요. 역시나 fx를 구해서 x자리에 9를 대입해서 F9를 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fx식을 구하러 조건을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봤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g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미 x에 대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g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뭐이다? 그쵸? 최소값이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서 최소값이 g4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x는 4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gx는 결국에는 부드럽게 연속인 3차 함수 모양이기 때문에 사실은 g4에서 뭐를 갖는다? 그쵸?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원래 3차 함수의 개형의 모양은 우리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제곱의 형태일 수, 완전 제곱의 형태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 이 두 가지 형태의 모양이 되는데 최소값을 갖는데 우리가 x는 1에서 함수의 모양을 잘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르게 되면 우리가 x는 1에서의 최소값을 갖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극소값에서 최소값을 갖는 이런 형태일 때밖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G4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G4에서 극소값을 갖기 때문에 G'4가 0이다. 즉 F4가 0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값을 씌운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gx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절대값 g3이 즉 x는 3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즉 절대값 gx의 최소값을 찾아보면 절대값 g3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최소값이 g4였죠. 근데 g4가 제일 낮게 있어야 되는데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최소값의 위치가 사실 바뀐 거죠. 그러면 사실은 g4가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g4가 최소값이었는데 x축보다 위에 있어요. 그쵸? 우리가 그래프에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만약에 그래프의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x축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값 함수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는 이런 모양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g4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x는 4에서가 최소값이고, 그럼 x는 3에서는 x는 4에서보다는 높게 있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3차 함수의 모양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높게 있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뭐 대충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절대값 g3의 값이 최소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값 gx의 그래프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지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g4는 0보다 클 수가 없고요. g4가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되겠죠. 근데 g4가 0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래프가 x축에 이렇게 x는 4에서 접하는 모양이 될 텐데, 그럼 이 지점이 사실은 3이어야 돼요. 그쵸? 맞죠? 극소값이 4이고 0이기 때문에 x축에 접하는 모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g0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모양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x축과의 교점은 0과 4뿐이어야 해요. 만약에 g4가 0이라고 한다면 g'4가 0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일단 g4, 즉 극소값은 0보다 작아야 하고요. 그러면 극소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 절대값 gx의 그래프에서 최소값이 절대값 g3이 되려면 g3은 절대값 g3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g3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fx의 식을 한번 쭉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4가 0이다 라는 사실 하나와 fx의 최고차 함수가 1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2차 함수라는 사실을 가지고 fx의 식을 세워보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인수를 x-4로 갖고 다른 인수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전개를 해서 g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적분을 한 식이 gx가 될 텐데, 그러면 요걸 적분을 하면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4 x제곱 플러스 4a x 플러스 c인데 사실은 g0이 여기 때문에 요거 사라지게 되고요. g3이 0이기 때문에 3을 대입한 값이 0이다 라는 수식을 풀게 되면 a는 5분의 6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f9는 우리 9-4 곱하기 9-5분의 6이 되고요. 따라서 39가 됩니다. 21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y 이꼴 t 빼기 로그 2x와 y 이꼴 2의 x 마이너스 t 제곱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고 하겠습니다. 보기의 각 명제에 대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a, b, c의 값을 정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역의 참 거진 유무로 a 값이 결정되고요. 명제 니은의 참 거진 유무로 b의 값이 결정되고요. 명제 디귿의 참 거진 유무로 c의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게 되겠는데요. a, b, c 값이 a는 100의 자리, b는 10의 자리, c는 1의 자리 값을 변화시키므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는 8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 8가지 중에서 답이 뭔지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ft가 뭔지 한번 보죠. y 이꼴 t 빼기 로그 2x와 y 이꼴 2의 x 마이너스 t 제곱이 만나는 점이라고 했는데, 우선 y 이꼴 t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그쵸? y 이꼴 로그 2x 그래프를 x축 대칭하고, 얘가 x축 대칭하면 y 이꼴 마이너스 로그 2x가 되죠. 그죠? 얘를 x축 대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하면 되죠?
y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 이꼴 t 빼기 로그 2x가 나옵니다. y 이꼴 t 빼기 로그 2x가 나온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로 대략 그려볼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얘를 같이 써보죠. y 이꼴 2의 x 마이너스 t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y 이꼴 2의 x 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는 2의 x 마이너스 t 제곱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럼 우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y 이꼴 로그 2x부터 그리면요 1,0을 지나고 2,1을 지나고요, 그죠? 4,2 정도를 지나니까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의 곡선이 y 이꼴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가 아니죠. y 이꼴 로그 2x가 되고 얘를 x축 대칭하면 대략적으로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게 y 이꼴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 이꼴 2x 제곱 그래프는요 그냥 바로 0,1을 지나고 1,2를 지나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뭐 2,4 정도를 지나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얘가 y 이꼴 2x 제곱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런 그래프를 y 이꼴 로그 2x를 y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하면 y 이꼴 t 마이너스 로그 2x가 되고 그 다음에 이 y 이꼴 2x 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얘는 이쪽으로, 얘는 y축이니까 수직 방향이겠죠. 수직 방향으로 올리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쨌든 t가 얼마이든 간에 이 파란색 그래프가 y 이꼴 2x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하고 y 이꼴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가 y 이꼴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가 위로 가면 어쨌든 만나는 점은 계속 하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런 정도만 보고 기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이 1이다 라고 했는데 F1이 뭐냐면 y 이꼴 1 빼기 로그 2x하고 y 이꼴 2의 x 빼기 1, t에다 1을 넣어야 되니까요. 이것이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을 지나는 거죠. 그죠? 점 1,0을 지나고 얘도 어떻게 돼요? 점 1,0. 둘 다 점 1,0을 지나네요. 그리고 아까 다시 그래프 상으로 보게 되면 그래프 빨간색으로 얘를 1만큼만 만약에 평행이동 시킨다 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붙진 않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y 이꼴 2x 빼기 1.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한 칸 올라가야 되니까 한 칸 올라가니까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y 이꼴 1 빼기 로그 2x 그래프인데 어차피 만나는 점 하나죠. 만나는 점 하나고 그 점의 좌표가 대략 1의 그래프상으로도 가까운데 둘 다 1,0을 지나니까 1이 맞습니다. 그렇죠. 기억은 맞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F2가 2냐를 물어보는 거는
이 파란색인 y 이꼴 2x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리고 y 이꼴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를 위쪽으로 옮긴다 해도 한 점에서 만나지는 건 그래프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y 이꼴 2 마이너스 로그 2x 하고 y 이꼴 2의 x 마이너스 2 이것이 만나는 점에 x 좌표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걸 보시면 이게 y 이꼴 2 빼기 로그 2x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점 2,1을 지나고요. 여기도 점 2,1을 지나니까 똑같은 점을 지나니까 교점이 맞죠? 그렇죠? 만나는 점에 x좌표는 얼마? 2가 되고요. 여기 당연히 1이니까 기억은 f1은 1, f2는 2는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한번 보면 실수 t의 값이 증가하면 ft의 값도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t의 값이 점점 커지면은 어떻게 되죠? 이 파란색 그래프 y 이꼴 2x 그래프는 점점 오른쪽으로 오게 돼요. 보시면 이 y 이꼴 2x 그래프가 점점 오른쪽으로 제가 초록색 그래프로 그려보면 기존에 지금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 만난 점은 여기죠. 근데 y 이꼴 2x 그래프만 조금 오른쪽으로 얘를 옮겨볼게요. 이 파란색 y 이꼴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는 고정이고 이렇게 빨간색처럼 옮겨졌다 1만큼 옮겨주면 그러면 요 점이 교점인데 기존의 y 이꼴 2x보다는 조금 교점 x좌표가 커졌죠. 반대로 위로 이제 y 이꼴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가 조금 더 올라가서 만난다라고 생각해보면 요 점보다는 요 점의 x좌표가 조금 더 커졌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t의 값이 증가하면 ft의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프 개형으로 우리가 확인했죠. 맞나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시 드리면 얘가 y 이꼴 2x 그래프 대략적입니다. 얘가 y 이꼴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라고 했는데 t 값이 커지면 이 y 이꼴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게 돼서 결국 이 점보다는 이 점이 x좌표가 커지고요. 그리고 y 이꼴 2x 그래프도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니까 더 오른쪽으로 가면 결국에는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 점보다는 이 점이 x좌표가 더 커지니 t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ft의 값, 그죠? 교점의 x좌표의 값이 커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인데요. 디귿 한번 보시죠.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t가 t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ft가 t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y 이꼴 2의 x 빼기 t 얘가 y 이꼴 t 빼기 로그 2x 이렇게 될 때 맞아요? 여기 점의 x좌표가 ft여야 된다는 거죠. 이 ft, 뭐시기가 나와야 되고 맞나요? 얘보다 t가 항상 t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직선을 대충 그리면 얘가 x 이꼴 t 정도 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점 x좌표가 ft인데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죠? 이 x 이꼴 t와 y 이꼴 t 로그 2x의 교점 같은 경우에는 t 빼기 로그 2의 t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점의 좌표는 t 2의 t 빼기 t 제곱이니까 다시 쓰면 t 1이 됩니다. 이 그래프 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요 아래점보다 이 위점이 항상 높이 있어야 되니까 y 좌표끼리만 비교하면 1과 t 빼기 로그 2t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1보다는 t 빼기 로그 2의 t가 항상 커야 돼요. 그렇죠. 언제? 모든 이게 성립되면 되는 거죠. 양의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등호 넣을게요.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 요것이 성립하면 디귿이 맞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제 이걸 다시 풀어보면 좀 넘기거나 해서 우리가 보기 쉬운 그래프는 로그 2의 t가 t 빼기 이렇게 됩니다. 이걸로부터 한번 이게 양의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지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y 이꼴 로그 2t 그래프와 y 이꼴 t-1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려고 합니다. y 이꼴 t-1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격을 좀 길게 잡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1,0을 지나고요. 0,-1을 지나고 이런 직선이 y 이꼴 t-1이고 로그 2의 t는 y 이꼴 로그 2의 t 같은 경우는 1,0을 지나고요. 2,1을 지나고요. 4,2를 지나니까 이렇게 2분의 1,-1을 지나니까 이렇게. 그럼 그래프 개형이 죄송합니다. 이 1,1과 2,2는 동시에 만나는데 여기는 만나는 거죠. 여기 윗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쪽 부분에서는 t 빼기 1이 더 큰 게 아니라 뭐가 더 커요? 로그 2의 t가 더 크죠. 왜냐하면 우리가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다? 이 사이가 1에서부터 2 사이죠. 다시 말하면 2에서는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로그 2의 t가 t 빼기 1이고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1보다 t 빼기 로그 2의 t가 더 낫다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초록색으로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게 x 이꼴 t 정도가 되는 거죠. 요점의 좌표가 t,1이고 요점의 좌표가 t, t 빼기 로그 2의 t제곱 이렇게 표현돼야 되듯이 맞죠? 이렇게 따지면 ft가 t보다 작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1에서 2에서는 이거이며 다시 말하면 ft가 t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모든 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요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나요? 다시 말해서 t가 1하고 2 사이인 요거기 때문에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지 않으므로 d것은 틀렸습니다. 그래프 개형으로 파악을 해줄 수가 있었네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기억은 맞고 니은은 맞고 d가 틀렸죠. a 값은 얼마? 맞았으니까 100. b의 값도 얼마? 맞았으니까 10. c의 값은 틀렸으니까 0이라서 답은 a, b, c의 합은 110이 되겠습니다. 답은 110. 네, 이상으로 21번 풀이 마치겠습니다.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했습니다. 함수 fx는 3차 함수이고 우리가 보통 우리 다항함수식을 보게 되면 인수분해를 해보는데 인수분해가 x제곱 x-2a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일단 x는 0,0에서 fx 그래프가 x축과 접하는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a에 따라서 사실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시죠. a가 0일 때,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근데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a가 0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x축과 x는 0에서 fx 그래프가 접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a가 양수다 라고 하게 되면 0,0의 오른쪽에서 x축과 지나는 요런 모양이 될 거고요. a가 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a가 0보다 작다 라고 하게 된다면 x축이 0보다 0,0 왼쪽에서 x축과 지나고 요런 형태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한번 그 값을 좀 찾아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3x 제곱 마이너스 4ax가 되기 때문에요. 요 형태는 x 3x 마이너스 4a 형태가 돼서 요 그 값은 사실은 3분의 4a x가 3분의 4a인 지점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차 함수 형태고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한번 계속 진행을 시켜보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계속 지금 정수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구간에서 정수에 의해서 정수란 성질에 의해서 구간이 결정되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a에 대해 f'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a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서 fx를 결정하고 그 미분한 식에 10x자리에 10을 대입해서 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 우리의 목표는 a를 구하는 게 되겠네요. 자,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분수식이 보이네요. 요 식은 어떤 모양이죠? 그쵸? 우리가 평균 변화율의 모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1-x2분의 fx1-fx2라는 결론은 결국에는 x1에서 x2로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식은 x2에서 x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뭐 했어요? 곱했더니 음수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수 혹은 두 개의 식을 곱했는데 음수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엔 이 두 개의 값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게 어떤 뜻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 평균 변화율이 그냥 임의의 4개의 수에 사실은 평균 변화율은 2개의 수가 있어야지 구할 수 있으니까 4개의 수인데 중간에 x2라는 값이 껴있고요. 그쵸? 껴있고 이 2개의 값의 곱이 음수, 즉 2개의 값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고 하나의 값이 음수면 하나의 값은 양수라는 건데 평균 변화율이 양수다라는 건 사실 그쵸? x1과 x2에서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평균 변화율이 음수다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증가, 여기서는 감소, 여기서는 감소 하다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값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x1에서 x2로 갔을 때 위의 케이스는 증가하고 x2에서 x3로 갔을 때는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 있으면 되고요. 그쵸? 만약에 음수에서 양수다라고 하게 되면 x1에서 x2로 갔을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고 x2에서 x3로 갔을 때는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면 되겠구나. 어디에서? k 열린 구간 k 플러스 2분의 3에서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쵸,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3개의 지점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열린 구간에 뭐가 존재한다? 그쵸, 극값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극값이 열린 구간 k 플러스 2분의 3에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극값이 이 함수의 극값은 사실 몇 개? 2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움직이는 값이죠. 하나가 3분의 4에 움직이고 하나는 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극값이 k 플러스 2분의 3에 존재한다. 그러면 x가 0일 때 극값인데 0이라는 값은 결국에 마이너스 1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2분의 1에 존재해요. 그쵸? 그래서 k 중 하나인 마이너스 1을 찾았네요. 자, 근데 우리의 지금 조건은 뭐예요? 모든 정수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찾은 하나가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k의 값의 곱은 12가 되야겠네요. 그럼 이 k는 사실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남은 극값은 3분의 4a니까 3분의 4a 지점에서 찾아봐야겠구나. 근데 이 3분의 4a라는 지점이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가 조금 달라지는 모양새를 띠고 있으니까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게 나누지 않아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음수인 경우 양수인 경우 한번 찾아볼까요? 양수인 경우
또 생각을 해서 찾아보면서 어떤 모양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4a가 열린 공간 k 플러스 2분의 3에 존재한다 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보기 쉬운 부등호 모양으로 생각을 표현을 해보면 k보다 3분의 4a가 크고 k 플러스 2분의 3보다 3분의 4a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k예요. 그쵸? 그러면 a에 따라서 k가 변하니까 k에 관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에 관한 식으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k가 3분의 4a-2분의 3 보다는 크고 3분의 4a보다는 작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걸 요렇게 하나 정리해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의 양끝을 보게 되면 같은 값 3분의 4a에서 2분의 3을 빼거나 빼지 않거나예요.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는 사실은 길이가 간격이 즉 양끝 값의 간격이 2분의 3이기 때문에 정수가 들어가 봤자 최대한 2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2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k가 3과 4여야지 나머지 k의 값이 1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3과 4 사실 또 하나가 더 있죠. 그렇죠? 얘는 양수니까 3과 4고 음수다 라고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 상태를 가지고 여기에 3과 4가 포함이 돼야 돼요. 이 조건을 가지고 한번 부등식을 해결해 보면 첫 번째 k가 3이다 라고 하게 되면 3분의 4a-2분의 3 요 부등식을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a라는 것도 결국에는 정수여야 돼요. 그렇죠? 정수여기 때문에 그 구간의 길이 안에 그 구간 안에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그 구간 안에 정수가 있는지를 사실은 살펴보면 되는 문제인 거죠.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a는 4분의 9보다 크고 8분의 27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고요. k가 4일 대로 생각을 해보면 a가 3보다 크고 3분의 8분의 33보다 작다라는 게 나옵니다. 결국 이 두 개를 모두 다 만족을 시켜야 사실은 요 a가 양수일 때 나머지 k 값의 곱이 1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걸 연립을 사실 해보면 a는 3보다 크고 8분의 27보다 작다라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큰 값, 그리고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세자야 되니까요. 자, 그럼 연립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8분의 27이라는 건 결국에는 3점 무엇이기 때문에 3보다 크고 3점 뭐보다 큰 a는 a 중에서 정수인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a가 사실은 음수일 때 가능한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수일 때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3분의 4a-2분의 3 보다 k가 크고 3분의 4a 보다 k가 작다라는 요 식에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3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등식을 a의 방향으로 a를 주인공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a가 크고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고요. k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결국 연립을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a가 크고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4분의 9는 마이너스 2점 무엇이고요. 이건 마이너스 1점 무엇이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fx는 이 이유는 쭉 쉽게 풀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4x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미분한 값은 결국은 x 곱하기 3x 플러스 8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f 프라임 10은 380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